2010년 3월 24일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살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밤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집 근처에 있는 숲속 어디에선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지만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어두워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를 따라간 곳에 비틀거리며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의 비참한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온 몸이 심각하게 시커멓게 탔기 때문에 그녀의 인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옷을 입고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911, what's going on out there? Somebody outside burn up. Her, this lady on fire right now. She what? She burn all up. You gotta. She's burnt? She burnt. 온몸에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이 여자는 19살 오드리애나 짐버맨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여자의 화상도 염려스러웠지만 머리에 있는 심각해 보이는 상처가 심히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She was kind of moaning. She was just in a sitting position, and the way she was looking was it hurt to move anywhere. So she was kind of in whatever position she was the most comfortable. It was in a sitting with her arms stuck straight out. She was moaning, and it was hard to understand her due to her jaw. Her jaw was very deformed and stuck out.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오드리애나는 눕지도 못한 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Couldn't believe she was still conscious and alert with the amount of burns she had. From seeing that, plus the head trauma, the amount of head trauma she had to her face, I would not have expected her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구급대원은 곧 의식을 잃을 것만 같은 그녀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의식을 잃고 여기에서 죽는다면 범인의 정체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오드리애나는 집에 있는 그녀의 두 아이들을 걱정했으며 구급대원에게 아이들만 집에 있다며 사람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명의 여자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한테 테이저건을 쏘고 쇠지렛대로 마구 때렸으며 결국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티나 이름을 여러 번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도착한 의료진은 구급차에 오드리애나를 태운 후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강한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마 상태로 빠져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1970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티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철이 안 든 그녀의 부모는 친구들과 클럽이나 파티에 가기 위해 늦은 밤 남매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티나는 남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티나의 아빠는 갱단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82년 티나가 12살 때 아빠의 가정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엄마는 결국 이혼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아빠와 살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빠는 티나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강요에 의해 아빠와 딸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던 티나는 아빠를 떠나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할머니 집에서 평화롭게 지낸 것도 잠시 티나가 아빠를 아동성 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며 티나 보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쫓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티나는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갔고 새엄마가 생길 때까지 아빠에게 계속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약과 술에 항상 취해 있었으며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들을 피해 티나와 남동생은 집에서 나와 길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새엄마는 티나에게 약을 가르쳤으며 어린 그녀의 몸을 팔아 돈을 벌게 했습니다. 아빠가 FBI에 체포되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면서 티나는 생모와 잠깐 살았지만 무질서하고 막 되먹은 티나를 견디지 못한 엄마는 딸을 쫓아냅니다. 그 후 고모와 같이 살게 된 티나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다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갈 곳이 없었던 티나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문제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재활시설에 들어가서 세 번째 아이인 브리트니를 낳았으며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정신과 몸이 망가진 티나는 3명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었으며 그녀의 엄마인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합니다.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끝내고 사회로 복귀한 티나는 셋째인 브리트니만 키우면서 그래도 4년 동안은 마약을 하지 않으며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남자들마다 마약에 빠져있던지 아니면 여자를 때리는 나쁜 놈팽이들만 만났습니다.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가게 되자 그녀는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 스트리퍼로 일도 했으며 불법적인 짓을 하다가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기도 합니다. 2005년 35살이 된 티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케이터링하는 곳의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으며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직장도 잘 다니면서 그나마 멀쩡한 것 같은 남자와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티나의 남자친구가 남동생의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2009년 여름 플로리다의 모비롬의 딸과 함께 이사옵니다. 모비롬은 이동식 집으로 땅 대여비만 지불하고 거주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직업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없었으므로 몸을 팔아 돈을 벌었으며 마약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객을 멀리에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살며 가깝게 지내고 있던 헤더의 남편에게도 돈을 받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티나와 브리트니 모녀는 같은 모비롬 파크에 살고 있던 헤더와 그리고 오드리에나를 자주 만나 어울리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모이면 사이가 좋은 날보다 티격태격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주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티나와 오드리에나의 관계가 점점 더 틀어지면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으며 상대방을 헐뜯고 미워했습니다. 한 번은 티나가 자기의 차 타이어를 오드리에나가 일부러 찢었다고 의심해서 큰 싸움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오드리에나가 자기 차 창문을 티나가 부셨다며 흥분하면서 따지다가 둘은 격렬하게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또한 티나가 오드리에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CPS에 신고해서 오드리에나 남자친구가 체포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둘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원수처럼 서로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동물의 왕국처럼 티나는 헤더의 남편과 잠을 잤으며 오드리에나는 브리트니 남자친구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브리트니는 오드리에나가 자기 남자친구와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브리트니는 오드리에나를 폭행하려고 찾아갔지만 오드리에나가 전기 충격기로 브리트니를 위협했습니다. 공격에 실패한 브리트니는 분해서 씩씩거리며 자신의 트레일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엄마 티나에게 일렀습니다. 조만간 오늘의 치욕을 곧 갚겠다며 이를 갈고 있던 딸 브리트니에게 티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나는 오드리에나에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친절한 목소리로 지난 일을 모두 잊고 화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자기 트레일러로 초대했습니다. 오드리에나가 트레일러로 오기 한참 전부터 티나의 트레일러 안에는 티나, 브리트니, 헤더는 구입한 전기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습하면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드리에나는 저녁 9시에 티나의 트레일러에 도착했습니다. 오드리에나가 들어오자마자 티나는 전기 충격기를 그녀에게 여러 번 쐈습니다. 심지어 오드리에나가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티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드리에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티나는 오드리에나를 화장실에 밀어넣고 소리치고 있는 그녀의 입을 양말로 쑤셔 넣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여자 셋이서 들어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브리트니와 헤더를 다 같이 태운 후 티나는 차를 몰고 모비롬 타운을 빠져나와 어두운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숲에서 차를 세우고 티나는 트렁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드리에나를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오드리에나가 잽싸게 일어나서 도망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녀를 잡으려고 뛰어온 티나와 브리트니는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오드리에나를 테이저건으로 쏘면서 차에서 가져온 쇠지렛대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자비하게 때리다가 티나는 차에 가서 휘발유를 가지고 돌아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오드리 애나의 몸 전체에 마구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몸에 불이 붙자 브리트니는 신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활활 타고 있는 오드리 애나를 숲속에 죽게 내버려 두고 세 여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트레일러로 돌아오는 도중에 브리트니는 갑자기 신발과 테이저건을 놓고 왔다며 소리를 지르며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운전하고 있는 엄마 티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티나는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고 있던 시간에 오드리 애나는 밤바람을 쐬러 집 밖에 나온 숲속에 살고 있던 남자한테 발견된 것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오드리 애나는 근처 병원으로 갔다가 알라바마 대학 병원에 있는 화상 전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세 여자는 티나의 트레일러로 돌아왔습니다. 티나와 브리트니는 피가 묻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으며 헤더는 자신의 피 묻은 신발을 버렸습니다. 브리트니는 오드리 애나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대충 트레일러에 있는 핏자국을 없앤 다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모비론 파크로 출동했고 헤더의 집에 있던 티나와 헤더 그리고 헤더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브리트니는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 오는 길에 차에 실어 놓았던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고 세차장에 가서 차에 있던 범행의 흔적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를 꿈꾸며 집에 도착한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Actually, Adriana, me and Adriana were together today Okay. Where were y'all at my together? house. Okay. What was going on there? We were just sitting there watching movies, trying to get my computer. Adriana is my friend. I would never hurt her. 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오드리 애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오드리 애나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티나는 친구 파멜라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오드리 애나를 없애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멜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고 청부살인 의뢰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사건 현장인 숲에서는 하얀 운동화, 테이저건, 가발의 일부, 쇠지렛대와 불탄 자국 등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티나를 체포했을 당시 그녀의 뒤통수의 상당 부분의 가발이 떨어져 나간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 바닥에서 떨어져 있던 가발이 티나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테이저건에서 채취한 DNA 분석 결과 티나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오드리 애나는 결국 회복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6일 후인 2010년 4월 9일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티나, 브리트니, 헤더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는 티나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서 티나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수감자가 증언대에 서서 티나가 직접 그녀에게 범행 계획을 미리 딸과 치밀하게 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랑스럽게 자기한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티나의 변호사는 티나의 남동생과 가족들을 증언대에 세워서 그녀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을 진술하게 해서 감형을 받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가깝게 지냈던 이웃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 잔인하게 살했기 때문에 2012년 9월 28일 티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더는 범행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을 해서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티나의 딸 브리트니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